안녕하세요. 법학박사 김철주입니다. 오늘은 나이정정, 이중호적정리, 삼중호적정리 개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정정이든 생년월정정, 생일정정이든 이중호적정 이런 거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력하는 거예요. 2008년도 이전에는 그 호적 안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전가관계부터 해가지고 이혼한 내려까지 다 있으니까 개인정보 문제가 돼갖고 2008년도에 5가지로 분화되어 있어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서, 혼인경문서, 친양관계증명서, 양자관계증명서. 그리고 최적도 있고 전체적도 있기 때문에 또 호적이 다른 곳에 두 군데 있으면 잘 안 돼요. 제가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들 해결 안 돼갖고 4년 5년 고생하시는 거 성공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걸 전문으로 하고요. 물론 민사형사 두루 잘합니다. 이게 맨날 걸어 다니면서 바쁘니까 그 길거리나 법원에서 하니까 좀 앉아갖고 차분히 해달라 그래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거는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짧게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정정, 출생일정정, 이중호적 정리 개명은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법적 정체성, 가족관계, 재산권, 사회보장권을 정확히 하나로 정리하는 과정이고 그 결과를 상속, 연금, 복지, 병역, 취업, 혼인 등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단순 대행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법리로 설계하고 증거를 구조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전문 실무가 필요합니다. 저는 법학박사에서 법무사 전문의로서 그리고 2011년 17회 법무사 시험 차서 합격 이후 이 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다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건은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예시와 방향일 뿐이고 실제 사건에서 개인의 생활사, 가족관계, 자료의 존재 여부, 관할, 과거 행정 처리의 경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실력은 결국 그 다름을 정확히 읽고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왜 지금 전문 법률가의 조력이 절실한가? 많은 분들이 출생연월 정정이나 이중호적 정리 개명을 행정기관에 가서 정정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요. 그러나 가족관계 등록 관련된 행정은 단순한 행정정리가 아니라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객관적 지시가 인적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첫째, 증거자료가 부족하면 반려되거나 보증이 반복됩니다. 한번 보증이 시작되면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지연되기도 합니다. 둘째, 관할, 법원, 차고나 신청 유형을 잘못 고르면 심리 잡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거나 결과적으로 기각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가장 흔한 실패의 원인은 논리구조 부실입니다. 그래 자료는 있는데도 그 자료가 왜 지금의 기재가 틀렸는지와 정정하려는 기재가 왜 맞는지를 연결하는 법적 논증이 약하면 법원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사건이 스스로 진행하다 서류가 누적되고 진실이 엇갈리고 그 결과 신뢰가 떨어져 더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단순한 서정정이 아니라 권리 회복입니다. 출생연월 정정, 이중호적말서 개명 공통적으로 나를 나로 인정받는 법적 언어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현실에서 법원 서류를 작성합니다. 서류가 틀리면 권리도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월이 잘못되어 있으면 연금 쓰고 시점이 다르거나 복지자기 심사 꼬이거나 과거 병역 관련 기록과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중호적이 있으면 상속기업이나 부동산 등께서 동의는 여부가 문제되고 최악의 경우 상속에서 배제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개명 역시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 트라우마, 생활상 불이익을 줄이고 인격건강 회복 추구의 관점에서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단순합니다. 상속권 회복 및 분쟁 예방, 연금 수급의 정상화, 복지혜택 수급 가능성 확보, 병역 관련 문제 정리, 신분관계 정리로 인한 사회적 안정성 확보. 하지만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법원은 정확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전문성의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출생연월 정정. 당신의 시간을 바로잡는 법률행위. 출생연월 정정은 허니 기재가 되었으니 고쳐주세요라는 형태로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판단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가치가 왜 오류인지, 정정한 날짜가 왜 진실한지. 무엇을 의미하면 보통 이제 기각되면 이런 그 나이 정정이든 출생 연령 정정, 이중호적이든 신분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증거가 지금 제출한 것보다 불충분하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증거를 잘 이 사안 포섭하면서 잘 설명도 해줘야 되고 같은 증거라도 잘 떠먹여 드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류 사이 구조화가 먼저인데 출생신고 당시 사정은 다양하잖아요. 또 나이가 있으면 사실 병원에 저 같은 경우도 50대 중반인데도 이제 병원에서 구경도 못하고 자랐죠. 산골짜기에서 병원에서 태어날 리가 없죠. 집에서 보통 태어났죠.
출생신고 당시 사정은 다양한데 당시 병원기에 이런 게 있으면 왜 오겠어요?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 찾아오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건 다. 당시 병원 기록이 부실했거나 가족이 날짜를 착오했거나 읍면동에서 전산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거나 서류를 대필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겼거나 당시 관행상 음력 양력 혼동이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오류가 발생할 수 어떤 구체적 경위를 법원에 납득 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실제로 잘못되는 게 많아요. 자라면서 자식 중에 첫째가 죽으면 보통 이제 그 다음 자식은 한 1년 정도 사는가 보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집만 해도 산골짜기 시골에서 이제 읍내 가가지고 신고하려면 읍내 나가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뭐 사러 가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이름이 미정이가 많걸랑요. 이게 그 동장이나 통장님한테 일이 맡겼는데 이 사람이 갖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뭐로 할까. 그래갖고 그 미정이 있걸랑요. 아직 정해지 않는 그걸 많이 체크해갖고 실제로 미정이도 많아요. 우리나라 미정이 진짜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착오로 막 잘못 기재하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이름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가갖고 이제 내가 이름이 잘못된 기재된 거, 나이가 잘못된 거 나중에 아는 사람도 많아요. 이중 어떤 집안 자체가 막 2중 3중으로 된 것도 많고요. 그래요. 의뢰주시면 잘 처리해드려요. 짧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디 보고 쓴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고 이제 일을 하도 많이 해갖고 막 쭉 쓴 거예요. 입증의 중심은 객관 기록에 그 청을 만드는 것이면 이거는 어디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봐도 없어요. 제가 일을 다 해봤던 일이라 갖고 쓰는 거예요. 출생증명 관련 법원 출생기록, 접수대상, 진료기록 등 학교 관련 기록, 초등학교 입학기록, 생활기록, 박제부, 주민등록 변동 이름 및 과거 행정문서, 가족의 진술서, 사무 보조자료를 활용. 이때 포인트는 자료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 기록들이 하나의 날짜로 수렴하도록 구성하는 것인데, 병원 기록이 있으면 가장 강하지만 없는 경우도 학적부, 초기 주민등록 기록 등으로 충분히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사건이 맞습니다. 세 번째, 절차는 단순이나 전략입니다. 가정문 정정 허가 신청이 기본축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행정 절차 또는 다툼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디까지를 목표로 하고 어떤 증거 구성이 최적이며 보증이 예상되는 시점 무엇인지를 설계해둬야 합니다. 사례를 보면 연건수입이 계속 지연되던 A씨 사건에서 핵심은 연거기한이 요구하는 동일성 정확성을 법원의 정정 결정으로 확정시키는 것인데, 초등학교 입학기록과 병원 출생 관련 자료, 주민등록 변동일을 종합해 날짜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점을 구조화했고, 그 결과 출생일이 정정되어 연금수익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공의 본질은 자료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자료들이 법원이 보는 방식으로 정리됐던 때에 있습니다. 이종호증 말소법, 저 혼란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 이종호증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과거 출생, 중복 출생 신고, 입양 후 정리느라 행정착오 등으로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둘 중 하나 삭제가 아니라 법원 행정에 가장 민감한 부분은 정말 동일인가입니다. 동일 입증을 흔들리면 오히려 새로운 의미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추기했는데 실제로 다른 곳에 살고 있던 건 전혀 다른 사람이면 문제가 크긴 합니다. 이게 상속이든 신분법이든 재산법도 큰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배상소송도 하기 때문에 대충 안 해요. 그래서 먼저 실제 사용 호적과 불효 호적을 가르는데, 실제 생활에서 사용한 등록부가 무엇인지, 사회생활, 학교, 직장, 재산관계 어느 쪽 기재와 연결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것을 남길 것인가는 감정이 아니라 생활사와 권리관계의 안정성으로 판단합니다. 인적 동일성 입증이 핵심인데요. 인적 동일성은 보통 다음 요소를 촘촘히 구성하는데, 성명 및 사용 이력, 개명 전후 포함, 생년월일 오류가 있다면 그 경위까지, 주소 변동, 가족관계 연속성, 학교, 군, 직장, 건강보험 등 생활기록의 연결성. 이때 단순히 같은 사람이다 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시기의 문서들이 연속된 한 일생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고요. 세 번째, 절차는 정정신청과 말소청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정정신청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불효호적 말소 중소성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트랙이 맞는지는 자료의 상태와 충돌, 양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는 B씨는 이종호적 때문에 상속효의 과정에 사실상 배제된 상황에 놓이는데, 이 경우 감정적으로 어렵지 법적으로 동일인 입증이 진행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모전수 생활기록부 뭐 이런 게 쭉 있고요. 단순히 이런 것도 있냐,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잖아요. 어머니와 자식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이종호적이면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아버지 아까 호적이 분할됐다 그랬잖아요. 이때 발급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망 신고도 잘 안 돼요. 가족부에 말소자 처분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 두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개명 신청이라고 있는데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 출발이 될 수 있는 건데 위에보다는 한참 쉬워요. 그렇지만 이것도 단순하게 하면 안 돼요. 뭐 생명체력이 나쁜 거 이런 거 옛날에 잘 안 받아주는데 요즘 그 정도 받아주는데 이것도 잘 써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되고요. 요거는 좀 시간상 조금 생략하기로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복사해갖고 밑에 붙여놓을 테니까 읽어보세요. 결국 전문가는 무엇을 다르게 하는가? 법리 기반의 입증구조, 헌법적 가치, 이 한스켈젠의 법 단계에서 보면 그룬트너는 도이치슈프라이 독일의 그룬트너는 근본 규범이 있고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쭉 내려가는데 헌법에 모든 인간 그 기본권 그리고 통치구조가 있는데 인격과라고 행복 추구권 나와요. 쭉 있고 정거 수집 전략화 관할 유형 보정 포인트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이 모여 한 문제로 정리되는데 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당신 삶을 바로잡는 언어입니다. 출생연을 이름, 신분을 바라는 일, 서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되찾고 미래 분쟁을 예방하며 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기반을 세운 일입니다. 나이 정정, 출생연을 정정, 이정호 등이 개명 각 사건마다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 템플릿이 아니라 사건별로 정보와 논리를 새로 설계합니다. 신분을 바라보는 가정이 누군가에는 영광과 복지 회복이, 누군가에는 상속권 회복이, 누군가에는 삶의 리셋식입니다. 속으로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말이 일부러 빨리 했어요. 여러분들 느릿느릿하면 안 보시더라고요.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